자, 문제 4번 영역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영역은 조건 내용 잘 보시고 도형 개체 등을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기 개체 이용하실 거고 워드아트 개체 이용하실 거고 그림 또는 마지막 메뉴 기법으로 뭐 하이퍼링크 이런 도구 사용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그림자 효과가 있다거나 하면 그림자 효과는 기본 지문에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좀 하시고 도형의 면색, 배경색 등은 여러분들 지시사항이 없으면 채우기 없음 투명한 색을 제외해서는 서로 다르게 별도로 주시면 돼요. 이것처럼 색깔색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없으면 별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제가 먼저 작업할 개체는 여기 화면에는 저는 색깔이 약간 핑크색 톤으로 보이실까요? 이 개체를 먼저 그릴 건데 크기 높이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 처리를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에 4번 문제로 4번의 아랫부분에 커서 위치를 하고 화면 조금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4번 영역이 보일 때 메뉴는 삽입, 메뉴는 도형. 자, 도형은 사각형으로 출발해서 그냥 적당 영역에 하나 드래그를 해서 넣습니다. 색깔은요, 아까 안 나왔어요. 아무 색이나 주세요. 아까 비슷한 색을 주셔도 되고 다른 색을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구됐던 크기는 14.58입니다. 14.58이라는 사이즈가 이 개체가 만들어졌을 때 오른쪽 상단에 14.5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박스가 8이라고 기록하고 엔터 하면은 이와 같이 전체 크기가 크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효과가 확인되면 첫 번째 개체로 위치를 잘 잡으세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3번을 덮치면 안 되잖아요. 본문 영역 안 어딘가를 배치를 하는데 중앙에 오셔도 좋고요. 왼쪽에 오셔도 좋은데 너무 왼쪽으로 여백 밖을 나가는 건 곤란한 내용이니까 가운데쯤 배치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다음은 저는 그 가상 증강 형실 분야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개체를 이용해 보는데 크기 2, 너비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색 파랑 부분까지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개체는 삽입이고요. 또 도형입니다. 또 똑같네요.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해서 이렇게 대충 만드는데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개체가 만들어지면 포인트 조절자 노란색 포인트 조절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최대치까지. 이렇게 곡선이 많이 반원처럼 많이 동그라질 때까지. 그다음 도형 채구를 이용하는데 제가 봐서는 대충 파란색이거든요. 도형 채우기에서 문제 요구되는 채우기는 표준색 파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에 들어오면 지금 파랑 강조 일색이에요. 테마색이 아닌 표준색의 파랑이라는 컬러로 반드시 변환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 여기 있죠. 아까 문제에 나온 사이즈로 숫자를 선택 수정하고 엔터 바꾸시면서 즉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가 2였죠. 2 엔터. 두 번째 박스가 12였습니다. 엔터. 여기까지 완료를 하면 자, 문제 다시 파랑 완료됐고 크기 완료됐고 굴림의 22 흰색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안쪽 부분에 이제 내용물이 뭔가라도 들어왔을 때 반응을 일으켜 보는 건데 이제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글자 부분을 바로 입력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가 잡혀 있다면 바로 입력 가능하세요. 따다당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은 가상 증강 현실 분야 로드맵 작성하겠습니다. 자, 작업물이 이제 로드맵이라고 작성을 하면 커서가 깜빡 보이실까요? 자, 이때는 글꼴을 올바르게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블럭을 잡는 부분이 가장 명확한 방법 혹은 로드맵이라고 작성했을 때 키보드로 ESC 한번 누르셔서 커서를 아예 없애주시는 또 하나 방법 혹은 로드맵 작성됐을 때 글자 부분이 아닌 이렇게 색깔 파란색 부분 있으실까요? 이 부분을 클릭하는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반드시 커서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개체는 잡혀 있고요. 글꼴 부분을 이제 효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굴림이라고 효과를 찾고 엔터. 자, 제가 커서가 있었네요. 안 들어갔죠. 개체를 다시 잡고 굴림이라고 주고 효과 엔터. 자, 엔터 됐을 때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텍스트 크기는 22라고 효과를 주고 이렇게 커져 있는 효과가 반응이 안 돼요라고 하면 분명히 안쪽에 커서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는 굴림의 22의 흰색 글씨의 가운데 맞춤. 자, 저는 흰색 글씨를 제가 한 적은 없는데 흰색 글꼴로 지금 적용이 되어져 있었고 가운데 맞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한 위치 경계를 놓는데 이렇게 분리돼서 빠져 있는 건 적합하지는 않으시고 비슷한 위치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되었다면은 나머지 다음 개체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위치 배열은 바꿔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문제에서 다음 이렇게 박스 직사각형, 제가 그릴 다음 개체 이렇게 노란색 채워져 있는 박스 보이실까요? 이 개체 작업을 할 거예요. 지시는 여기에요. 높이 5, 12 밖에 없습니다. 직사각형 이용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 찾고 이와 같이 대충 그려넣고 만들자마자 서식에서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가 5에 12였죠. 자, 첫 번째 박스 5 엔터, 두 번째 박스 12 엔터 이렇게 합니다. 색깔은 그냥 알아서 주세요. 저는 아까랑 비슷한 톤으로 가볼까요? 자, 이런 톤 하나 클릭. 자, 그리고 위치는 적합하게 대충 비슷한 위치로 놓아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에 그림은 조금 이따 할게요. 발전 방향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개체들이 그림도 아니고 도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이따가 하고요. 도형들로 보이는 구성을 먼저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보이실까요? 그리고 작은 네모, 작은 네모, 작은 네모 보이실까요? 이 부분을 하는데 직사각형으로 1.5, 1.5에 면색 하얗고 궁서에 20에 가운데 맞춤 딱 요만큼 해볼 거예요. 두 줄만큼. 요 지시 사항들이 어디까지냐면은 1번 박스 만들 때 혹은 2번 박스, 3번 박스 만들 때 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1.5에 1.5 궁서 20 처리해 볼게요. 자, 저는 빠져나와서 삽입에서 갈게요. 삽입에 도형의 직사각형 이용해서 하단부에 그냥 드래그 하나 해요. 만들자마자 흰색 도형 해야 돼요. 그리고 크기가 1.5 엔터, 다음 박스도 1.5 엔터. 자,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1. 자, 했더니 하얗게 안 보여요. 자, 왜 그러냐면 하얀 채우기에 하얀 글씨 때문이에요. 자, 근데 커서 있는 거 보이시죠? 커서 지워야 돼요. ESC 하겠습니다. 홈 메뉴 가시면 글자 색깔이 하얀색이라 그래요. 검정색으로 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글자가 아까 궁서였을까요? 자, 지문에 있었던 처리 부분 중에서 궁서의 20 처리 마저 하겠습니다. 궁서였고 20이었습니다. 글자 보이시죠? 근데 이제 위쪽으로 약간 쏠려 있어서 서식에 가서요. 텍스트 맞춤 부분의 중간이 맞으면 괜찮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2번 박스는 이따 복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만들지 마시고 다음 메뉴인 직사각형의 1cm, 0.8 이거 보이실까요? 요 도구를 제가 먼저 처리를 할까 해요. 요 도구 색깔은 알아서 요런 작은 도형 있으시죠? 1, 0.8 이 개체 만들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서 직사각형 이용하고 화면에 대충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크기는 1이었고 크기는 다음 크기가 0.8이었던 걸로 색깔은 뭐 아무거나 주세요. 다른 색이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로 다시 가면 자, 높이 1, 너비 0.8 색깔 대충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제 끝났는데 위치는 복사하기 전에 잘 자리를 잡으십니다. 하단부에 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도록 이 그룹이 어느 정도 생기겠다, 상그룹 생기겠다라고 자리 정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다음은 복사를 하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생겨 있는 개체 박스 보일까요? 점선 박스 중에서 텍스트 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를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로 테두리 파선, 채우기 없음, 글꼴 도듬, 18 가운데 이걸 다 하고 나서 복사를 하세요. 자,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요. 자, 만들고서 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탁 놓았을 때 크기가 잘 읽어보시면 요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분명히 흰색에 채워졌는데 채우기를 열어서 지시가 있어요. 채우기 없어지는 게 투명한 효과예요. 채우기 없애세요. 그 다음에 윤곽선은요. 대시라는 종류를 가셔서 반드시 파선 정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크기를 대략 비슷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이미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하얀 박스 1번 도형 아까 만드셨던 1번 한 흰색 사각형 높이랑 거의 좀 비스무리해요. 요 밑에는 직사각형까지는 덮치지 않도록 이렇게 높이 조절을 적당하게 맞추십니다. 자, 그리고는 글자를 입력을 하실 분들은 먼저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기록했고요. 블럭을 잡는 방법 또는 커서를 없애는 방법. 블럭 잡아서 하겠습니다. 자, 블럭 잡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글꼴이 바로 보이기도 하시잖아요. 효과는 도둠 18pt 가운데 하겠습니다. 도둠 18 가운데.
자, 저는 도둠 검색 엔터 18 가운데. 자, 가운데를 해야 하는데 여기 도가 안 보여요. 저는 이제 홈 가서 좀 할게요. 가운데 맞춤. 그런데 글자가 좀 위로 많이 쏠려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홈이 아니라 서식 도구에 가서 텍스트 맞춤이 있어요. 텍스트 맞춤. 얘는 좀 위쪽이에요. 이거를 중간 정도는 하세요. 중간을 처리했는데도 약간 아까 1번 개체처럼 약간 위로 올라가 보이는데 이것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사를 하는데요. 개체가 투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체가 보기보다 잘 잡히지를 않아요. 선 모양의 마우스를 잘 놓고 선에서 클릭. 다음은 다음 개체 이용할 때 여러분 Shift 키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Shift 눌러서 다음 개체 클릭, 다음 개체 클릭. 그럼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야 하잖아요. 복사를 하실 때 마우스의 위치는 내가 처리한 도형 위에 두시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는 흰색 도형 보이실까요? 이 흰색 도형의 마우스가 하얗게 화살표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얀 화살표. 전 모양은 복사할 때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동그란 점에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하얀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 시작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드래그 위치 적합하게 오면은 마우스 놓으시고 다시 마우스가 이렇게 하얀 화살표가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용해서 적합한 위치가 놓으면 마우스 놓습니다. 글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복사 후에 텍스트를 이제 다 변환 처리를 했고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사가 되고 나면 디자인도 서로 똑같은데 이 작은 직사각형 모양들의 채우기는 서로 다르게 변형을 하고 꼭 마무리를 하세요. 시험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개체 클릭, 서식, 도형 채우기 색깔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색이 아닌 다른 특별한 색으로 변경만 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도형이 아닌 분야로 갑니다. 이 부분에 그림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 부분에 워드 아트 들어가는데 그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 준비를 위해서는 커서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좋으세요. 빠져나와 있고 4번 근처입니다. 삽입 도구이고 그림입니다. 그림은 문서 왼쪽 영역에 문서 찾으시고 ITQ에 더블 클릭, 픽처에 더블 클릭. 그다음에 사용하실 그림은 문제에서도 이렇게 가시면 그림 로고 3번입니다. 만들어지자마자 높이 4, 5 이런 걸 합니다. 회색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로고 이렇게 찾으시고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내가 만든 뭔가의 개체를 밀고 이상한 현상이 좀 생겨나요. 자, 이 그림이 들어왔을 때 효과를 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일단 이 색이라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위치가 맞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시고 색이라는 효과를 열어서 우리 회색조가 다시 칠하기에 하나, 두 번째 보면 회색조가 이런 효과예요. 회색조 클릭. 색이 달라졌죠. 그 다음은 이제 이 개체에서 메뉴를 들어가 볼 건데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시면 그림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이런 창이 떠요. 혹은 저는 이제 창에서도 효과가 가능하지만 이 그림이 서로 위치가 좀 달라서 자, 그림 서식이 아닌 데로 가야 되네요. 죄송해요. 이 그림이 위치가 어딘가로 놓으면 어딘가에 가야 돼. 이동도 마땅하지가 않고 크기도 너무 크기도 하고 기타 조절이 필요한데 자, 이 부분에서 그림 도구 서식입니다. 크기 영역이 있어서 문제에 나오는 크기 처리를 해 보시게 되면은 아까 문제의 크기가 있었어요. 얼마냐면은 자, 크기는 4에서 5라고 줍니다. 자, 윗부분이 4예요. 자, 이 곳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4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옆 밑에가 5예요. 5라고 주고 처리를 하니까 윗부분이 바뀌고 아랫부분 조정이 되고 지금 제가 하는 의도대로 크기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시냐면 이 그림 부분은 반드시 크기가 변형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오른쪽 끝자락에 보면 크기 영역에 고급 레이아웃 크기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세요. 자, 밖에서 했던 수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변경이 안 되거든요. 우선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도구를 꼭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윗부분이 4고요. 아랫부분이 5거든요. 바꾸어도 클릭, 바꾸어도 이제 고정이 됩니다. 다음은 배치로 들어오시고 위치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앞 반드시 지정을 합니다. 확인하면 이렇게요.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림의 배치가 적합하게 위치가 되고 나면 이제 그림 부분의 마지막 질문 볼게요. 하이퍼링크 설정으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5G 시대 뭐 이렇게 있는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 있는데 자, 이 작업은 그림에서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를 만나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즉 3페이지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지 이동할게요.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문제의 상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제목 5G 시대 실감 산업 어쩌고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책갈피 이름 성장 동력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문서 처리를 하질 않았어요. 하지만 자료 입력을 다 써둔 상태인데 이 책갈피 영역의 5G라는 부분 앞부분에 책갈피 이름 성장 동력이라는 걸 사전 작업하라라는 문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데이터로 가서요. 지금 그림을 하다가 멈췄지만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3페이지에 데이터를 미리 써두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앞 시간에. 자, 이 커서를 여기다가 놓습니다. 블럭 잡지 않으셔도 되고요. 커서 놓으세요. 앞부분에. 메뉴는 삽입, 하이퍼링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은 책갈피예요. 책갈피라는 표기를 하고 성장 동력이라고 기록을 이름을 쓰시고 추가를 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메뉴예요. 되셨으면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셔서 그림을 하다가 이 작업이 멈췄잖아요. 자, 그림 개체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쓰시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습니다. 클릭. 도구는 현재 문서에 가시면 방금 기록하였던 책갈피 이름 성장 동력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확인하면 마무리가 다 됐어요. 자,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 개체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 링크 열기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눌러볼게요. 클릭. 어떻게 됐냐면 화면이 즉시 이동을 한 거예요. 제가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이거나 그런 걸 안 했어요. 이동하자면 귀찮지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다시 왔는데 이제 여기서 또 하이퍼링크를 해야 돼요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하이퍼링크 열기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는 메뉴를 작업을 하신 거예요. 자, 중간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워드 아트 남아 있어요. 자, 워드 아트는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문제 영역에서 요렇게 생겨 있는 글씨가 이렇게 좀 모양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죠. 발전 방향 이렇게 있는데 워드 아트 삽입 수축 모양 이걸 할 거예요. 자, 메뉴를 써보겠습니다. 삽입이고 워드 아트입니다. 기본 모양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이퍼링크라는 걸 조금 전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열기라고 하면 커서가 여기 가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럼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나 여기에서 해야 돼요. 즉 2번 페이지 마저 남았어요라고 신호를 줘야 돼요. 2번 페이지 클릭하시고 삽입이라고 두시고 다시 하이퍼 그 워드 아트라는 걸 찾으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효과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검정 텍스트 1 그림자라는 기본 그 워드 아트를 시작하는데 이 워드 아트가 그림자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조금 주의를 하시고 시작할게요. 클릭. 요렇게요. 현 페이지 생겼죠? 그리고는 아까 있었던 문제의 발전 방향으로 글자를 바로 고치세요. 발전 방향 고칩니다. 자, 고치자마자 이제 위치가 맞지 않아도 그냥 바로 기록하시고요. 블럭을 잡아 볼까요? 블럭 잡으시면 글꼴 뭐 할까요? 라고 바로 뜨잖아요. 요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 먼저. 궁서, 파랑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하니까 궁서, 엔터, 파랑은 여기서 하시면 되죠. 표준색 파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보이는데 좀 위치 이동을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좀 바꾸어서. 자, 그러면 글꼴은 다 끝났어요. 근데 모양은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저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고 텍스트 효과입니다.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이라고 찾는데 이름이 수축이라고 있으셨어요. 자, 모니터에 제가 잘 보이지를 않아서 화면을 좀 줄여서 가볼게요. 이름이 수축. 그래도 잘 안 보이구나. 자, 더 줄여서 가볼게요. 자, 수축이 어디냐면 희귀 그룹에 쭉 내려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수축이라는 거 맞나요? 클릭 해 놓고 보면은 이와 같이 모양이 변환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동 조치를 하면 요렇게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 작업을 좀 더 볼게요. 문제를 가겠습니다. 지문에서 수축이고 4, 5 아직 적용 안 했어요. 궁서 파랑은 했지만 자, 4, 5는 개체가 크기를 가지는 값이에요. 4 엔터 5 엔터. 아까 그림할 때는 이 효과가 제대로 안 먹힐 때도 있었잖아요. 적용이 바르면 무시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두 줄로 밀렸어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냐면 홈 메뉴를 가시는데 궁서는 하셨어요. 파랑도 하셨단 말이에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크기는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올리는 크게 하는 크기 말고요. 내리는 크기가 있어요. 작게 하는 크기 한 템포. 괜찮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이동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 워드 아트는 그림자가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자를 빼는데 다시 한번 서식 좀 갈게요. 다시 텍스트 효과를 여는데 그림자 기법에 그림자 효과 없습니다라는 이 메뉴를 써서 마무리를 하고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개체 이동이 필요한 것들은 옮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것을 움직이다가 개체 크기를 조절하는 이 크기를 조절을 건드려 버리면 여기가 망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4 엔터, 5 엔터로 효과가 편집되지 않고서 크기가 유지가 잘 되었는지를 보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